최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시사계의 진돗개. 그런데 오늘은 조금 밉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님이 해주셨다는 핑계를 대면서 케이크를 들고 오셨습니다. 저희 PD들과 작가분들에게 로비를 하신 분입니다. 뉴스계의 시사계의 최수종,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불편하습니다. 네. 오늘 김종인 전 대표 출마설이 갑자기 막 불거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 일간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 바람에 좀 확 퍼졌는데 예. 늦어도 다음 주까지 출마 선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시기를 저울 중이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 예. 또 뭐 일부에서는 또 주말 정도에 출마 선언할 거다. 이런 얘기도 또 이제 흘러나오곤 있습니다. 예. 본인은 살짝 좀 부인하긴 했는데 예. 그런데 이 오늘 저 일간지 보도 내용을 보면 출마 선언 내용까지도 이제 보도가 좀 나왔어요. 벌써 그런 것도 나옵니까? 네.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장. 이 비상대책위원장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분이 계속 비상대책위원회 예. 위원장, 그러셨죠? 위원 이런 걸 또 겸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이미지로 한번 밀어보겠다. 뭐 이런 예.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예.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하겠다.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분권형 개헌하겠다. 예. 그리고 공동정부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이제 담고 있다 그러는데 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다들 자기 처지를 모르고 있다. 대선 주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선수로 나가서 좀 정리를 해줘야겠다. 그렇군요. 오늘 저도 이제 급하게 오면서 네. 전철 안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뉴스를 쭉 정리했는데 방금 읽으신 그 부분 내가 나가서 좀 정리를 해줘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어떤 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 생각에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좀 흡족하지 않은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분이 그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또 대표 하실 예. 때 언론 인터뷰 때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통령감이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예. 그죠? 자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 이제 이 지금 현 시국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역시 좀 이제 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대선 주자급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대통령을 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없고 네. 본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좀 직접 뛰어들어서 정리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말씀은 조금 제가 뒤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질문이 확 생겼어요. 그 사무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 것 같아요. 예. 그 사무실이 참 공교롭게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입주하려고 그 막 사무실 공사하던 그 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방입니까? 이제 거기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힘들다는 곳을 얻으셨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국회 앞에 서여의도의 이제 대하 빌딩이죠. 예. 그래서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대선 캠프로 이제 서서 굉장히 명당으로 여의도선 알려져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조금 잘못 알려져 있어요. 왜요? 대하 빌딩이 워낙 좀 커요. 예. 가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입주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예. 대하 빌딩에 입주하셔도 그 선거에서 지신 분들도 있어요. 뭐 당대표 선거라든가 뭐.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 몇 분이 이제 이곳에서 건물을 탄생을 하다 보니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여의도의 빌딩들이 지금 별로 크지가 않아서 사실은 예. 이렇게 좀 대규모 좀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중에서는 그나마 좀 이제 대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네. 뭐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조금 활동을 할 때 그때 보면 이 여의도의 이 빌딩에 대해 얽힌 풍수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빌딩에 들어가면 다 망했다. 네, 이 빌딩에 맞습니다. 들어가서 다 떨어졌다.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되면은 그 빌딩에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러면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오늘 아침에 벌써 이 몇몇 국회의원들과도 조찬 회동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최은열, 최명길 의원 등 예. 그리고 국민의당의 주승용, 김동철 의원 예. 등 그래서 이른바 이제 비문 성향의 예. 인물 한 10여 명 가량 정도 하고 예. 지금 아침 식사를 하면서 비문 연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논의를 했다 그래요. 예.
이 속에서 이제 일부 의원 경우에는 이제 뭐 출마 권유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좀 우려를 표명한 그런 또 시각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이 비문 의원들 중에도 좀 생각들이 네. 김종인 전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어떤 내용인지는 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어쨌든 뭐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네. 비문연대 만들겠다. 요새 이런 말 하다 또 방송에서 그렇죠. 그랬어요. 연대가 나와서요. 예. 예. 비문연대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대세론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어찌됐건 최종적으로 주자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네. 힘을 얻고 그렇겠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제 호남 경선 이후에 특히 이제 더욱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것이 조금 이 김종인 전 대표의 결단을 조금 그러니까 좀 앞당긴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대략 선수가 그렇게 정해지니 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라면 본인이 계속 이야기해온 바로는 네. 그러니까 좀 뭐 대통령감도 아니고 예.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예. 본선에서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내가 그냥 용인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내가 좀 대안으로 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왜 이 김종인 전 대표는 조금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뭐 그분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되긴 하는데 네.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데 예. 사실은 민주당에 들어간 직후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때부터 본인이 이런 꿈을 꾸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본인이 경험한 바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에 못 미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뭐 비례대표 셀프 공천 논란 예. 기억하시죠? 예. 예. 그때 아마 조금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예. 자기하고 뭐 사전에 얘기한 게 좀 있었는데 예.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하니까 예. 본인이 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이제 됐던 것 같고 예. 그때 이후에 조금 불신이 좀 싹트기 시작했고 뭐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급기야 탈당까지 하는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 회장하고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또 이 포스트리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습이. 지금 일단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또 예.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은 좀 명백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하고 홍석현 이제 전 회장이 예를 들어 출마를 한다라고 예. 전제한다면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정운찬 전 총리 있죠. 네. 또 이렇게 되면 또 김무성 전 대표도 약간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바른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예. 또 유승민 이제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이 되긴 했는데 네. 뭐 지지율이 좀 여의치 않다 이러면 예. 김무성 전 대표도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다가 또 혹시 또 이렇게 되면 반기문 전 총장도 그러니까요. 다시 살짝 또. 재추대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잖아요. 예. 일각에서. 예. 그런 것이 힘을 받으면서 또 나오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드보이들의 이제 포스트 리그가 하나 따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결국 파괴력이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8753번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의원수 줄이고 면책특권, 의원연금 같은 각종 특권을 포기해야 개혁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은 놔두고 수사기관, 언론기관을 타다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뷰 하겠습니다. 원내교섭단체 4당 중 처음으로 대선 후보 선출했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내시고 현재 유승민 캠프에서 총괄본부장 맡고 계십니다. 진수희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큰 결과를 내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는?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떤 점에서 고무가 되어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4개 정당 중에서 가장 네. 먼저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네. 저희 살짝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예.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후보로 선출됐다는 것도 우리 바른정당의 네.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좀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좀 꺾을 수 있도록 표를 또 마음을 모아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아주 조용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께서는 이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부터 네. 이 사당화 논란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이제 휩싸일까봐 그런 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묵묵히 조용히 뒤에서 당이 안착할 수 있도록 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오시느라고 그런 분위기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경제 전문가고 또 나름대로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우량주인데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데 예. 이거는 사실 지금 보수 정권 9년에 예. 대한 이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탄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예.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예. 압도하다 보니까 저희 후보의 진면목이라고 할까 이 정책에 대한 능력 또 이 국가 운영하고 관련돼서 갖고 있는 자질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 네.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예선이고요. 예. 이제 후보 선출 이후에 다른 당들의 후보도 이제 다 선출이 되고 나면 네.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본 게임이 네. 시작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거 레이스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도 걸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다른 선거의 양상이 가능할까요? 시나리오를 하나 들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금 조금 예상 밖에 이제 선전이랄까요? 예. 돌풍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 당의 이제 유승민 후보도 네. 이제 생각보다는 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고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국민들도 네. 이제 지금까지는 예선을 치르면서 그저 이제 과거에 대한 이 비판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예. 이제는 정작 각 당의 후보가 선출되면서는 예. 이제 과거보다는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 지금 안고 있는 위기 극복을 가장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네. 자질 네. 이런 것을 곰곰이 따져보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네.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프로그램 이름이 정면승부니까 제가 정면으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예, 결국 네. 지금 이렇게 돌려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에 또는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네. 후보 간의 어떤 연대 이 가능성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연대나 단일화의 가능성은 우리 후보가 예. 최근까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국민의당이든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든 연대는 열려 있다. 네. 그러나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죠. 늘 네. 뭐냐면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연대는 원칙 없는 연대다. 예. 그래서 원칙과 명분 있는 연대가 되어야 하고 예. 특히 자유한국당하고는 이 국정농단 세력이 청산되거나 그들과 절연한다라는 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연대나 단일화는 예. 좀 생각해보기 힘들다.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연대 이렇게 두 가지를 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첫 번째 연대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연대에 있어서 반문연대의 기치를 내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원칙과 명분이 없으니까 좀 어렵고 두 번째 네. 원칙은 국정농단을 했던 이 세력들과의 절연 이게 없이는 어렵다는 말씀은 결국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도 좀 시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양쪽 다 지금 원점에서 그렇죠. 예, 지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진수희 전 의원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의원이 보시기에 네. 유승민 캠프 총괄 본부장으로서 좀 전략상에 앞으로 이제 제 다른 양상의 선거가 시작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전략적 수정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 캠프는 뭐 이게 전략 전술 뭐 이런 게 특별히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캠프에 참여하시는 이 그 구성원들이 예. 다 우리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가치, 네.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 각종 제도나 이 정책 개혁에 대한 생각들에 동의하고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어떤 특별한 무슨 전략 전술을 제가 이게 특별히 말씀드릴 네네네. 거는 없고요. 예, 예. 단지 그 정책이나 뭐 이런 개혁 방향성 같은 거를 사실 예. 지금까지는 예. 다른 어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제대로 드러날 기회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네. 아마도 우리 유 후보의 그런 진면목이 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네. 정말 그게 저는 우리 캠프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유승민 후보의 어떤 가치, 방향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외부로 좀 알려진 바로는 우리 유승민 후보가 다소 좀 스탠스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개혁 정책은 기존 야당과 좀 겹치는 것 같고 안보는 자유한국당과 비슷하고 이렇게 보니까 결국 양쪽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색깔인 것 같다. 이런 인식을 뭐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 우리 유승민 후보가 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부터 네. 거의 수년간 일관되게 가졌던 정책적인 스탠스거든요. 네. 안보는 뭐 누구보다도 그 보수, 강력한 보수이고요. 정통 보수.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 사회, 뭐 노동, 교육, 복지 이런 쪽은 강력한 개혁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둘 때문에 어느 쪽의 지지도 그 애매한 그런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네, 오히려 그 양쪽을 다 끌어올 수 있는 네. 정말 유리한 위치에 오히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과거를 잊고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예. 우리 유 후보가 내거는 그런 정책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이고 네. 그러면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다고 믿고요. 아직 선거 많이 남았습니다. 예. 자, 지난 17일에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하고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가 회동을 가졌다는 게 기사에 났는데 혹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하실 말씀이나 아시는 바가 있는지요? 저는 뭐 지금 처음 들은 이야기고요. 예. 우리 김무성 대표님은 이제 그 당의 고문으로서 당을 위한 여러 분들을 예.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당의 외연 확장이나 그렇겠죠. 당에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을 두루두루 다 만나고 계신 그 일환으로 예. 아마 홍석현 회장을 뵌 것 같은데 그분 두 분이 나누신 대화나 이런 거는 제가 듣지를 못했기 예, 예. 때문에 뭐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예. 네. 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탄핵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구속 여부도 곧 결정될 건데 구인장까지 네. 뭐 발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유승민 후보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뭐 이제 앞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이 과정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미래를 이제 결정짓는 선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예. 뭐 대선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예. 이 문제를 또 한번 우리 진수희 전 의원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네. 오늘 드디어 이제 김경준 씨가 만기해서 이제 퇴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이 이제 BBK 주식 주가 조작 문제를 사실과 네.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문제는? 그거는 제가 그거는 지금 아직 그 기사를 접하지를 못했는데요. 네. 그거는 이미 수년 전에 예. 결론이 난 사안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다시 뭐가 불거질 그 여지는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과거의 이야기니까 또, 나름대로의 어떤 김경준 씨의 이야기도 한번 다시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지만, 뭐,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유승민 후보의 어떤 전략을 짜시고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나중에 하나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민 캠프의 진수희 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